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기관 시장이다. 제도권화 됐다. 이제 기관들 실제로 써야 된다인 건데 그 기관들이 나온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에 사실 이더리움이 망하는 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냐 지금까지 얘기하던 디파이의 기관들의 전체적인 후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장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좀 비실비실 하더라도 그 큰 기관들이나 플레이어들이 그냥 들쳐매고 뛰는 상황들이 생길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자, 2부는 디파이와 RWA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앞서 촬영 전에 이 얘기했을 때 대표님께서 RWA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RWA를 우리가 지금 왜 주목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RWA가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에 어떤 레일을 바꾸고 있는지 좀 쉽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드리면 예전에는 블록체인에서 실물 자산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런 것도 발행해보세요. 이런 것도 발행해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도 하고 뭐 조각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발행해주세요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가진 자산들이 우리 이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써볼래요라는 형태로 아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RWA가 리얼월드에서 실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도 예전에는 무언가를 그냥 발행해보는 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의미가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발행을 할 것인가라는 형태의 지문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RWA가 훨씬 구조적으로 큰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RWA를 뭐 공부를 한다거나 RWA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쉬운 거지만 좀 기다려야 될 것들은 RWA가 아시다시피 뭐 토크나 증권이라 하더라도 토크나 증권을 투자한다는 건 뭘까 하면은 그냥 주식이거든요. 그냥 주식을 그냥 작게 쪼개서 판다 일 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 조금 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그 관점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뭐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 거든 공부를 하실 건 많이 없을 거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뭐 바로 6개월은 아니겠지만 1년, 2년 사이에 보게 될 거는 이번에 좀 가슴 아픈 사태도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 많이 청약은 했지만 투자를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 펠런티어, 엔비디아 같은 한국에 없는 미국의 비상장주를 10년 전에 누가 테슬라를 샀다더라, 비상장에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럼 빠른 투자자분들은 무슨 고민하냐? 어떻게 하면 AI든 미국의 넥스트 핫한 테크 주식들을 내가 비상장을 일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현재 금융 인프라 내에서는 그 출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런 노력들이 이미 크립토에서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되는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로빈후드 같은 데에서도 이런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핫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비상장 주식들에 대한 접근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는 섹터지만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일찍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RWA 시장이 뜬다라고 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가라는 건데 이 RWA는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들 한 100군데 중에서 어디든 물어보면 관심 없다고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누가 얼만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관심이 많은 정도냐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종 전문가인 회사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토큰화 되어 있는 곳 중에서 뭐 이게 투자 권유는 아니지만 섹터로 보면은 뭐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하이퍼리퀴드 같은 데가 그러니까 유명한 거고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더라.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행시켜주는 곳이 뭐 온도 파이낸스라던가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는 뭐 라이도라던가 뭐 그런 형태의 테마형으로 그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RWA 자산들이 발행이 되면 저 자산이 실제로 있는 건지 블록체인에만 있는 건지 두 개 가격은 맞는지 이거를 검증해줘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방금 했던 발행 영역을 제외하고도 이 검증 영역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줄 건가라는 것들로 실제로 기관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는 블록체인 회사, 뭐 체인링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써주세요 하면서 기업을 의뢰 입장에서 아니 뭐 병정의 입장에서 갔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너희랑 일하고 싶다라는 게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체인링크가 공시를 하진 않으니까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1위 사업자들 중심으로 정말 만들어지고 있고 이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 누가 실제 돈을 벌고 있지는 이런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되겠죠. 와, 이게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전에 AI 뭐 주식들, 뭐 반도체 주식들도 상장되기 전에 하이퍼 리퀴드라든지 솔라나 기반으로 먼저 발행이 되는 부분들, 프리 IPO에 약간 참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뭐 하이퍼 리퀴드나 온도, 라이도나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건 뭐 투자 관점보다는 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종목들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여쭤볼 건데, 그 전에 이더리움을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RWA 하면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또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가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냥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저 모든 거에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악재인 거는 안 좋은 뉴스도 있겠지만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은 펀더멘털이 깨진 거는 거의 없어요. 여전히 디파이에서의 마켓 점유율은 50%를 넘고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절대적이고 총 예치금 차원에서도 절대적인데 그게 바뀐 건 없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냐. 또 그걸 넘어서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 비탈릭이랑 개발자들이 싸웠다더라. 저희들은 재단 문제들. 뭐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무도 투자 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거 해결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 진입은 안 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있다 보니까 이제 팔고 나오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좀 이더리움 전체 가격을 누르고 있는데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도 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2년 전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더리움은 우리는 메이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쓰기 너무 싼 메인넷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L2들을 키우는 형태로 확장성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베이스나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거 잘 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업비트에서 하는 기화체인 같은 경우도 옵티미즘 기반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로빈후드는 아비트럼 기반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쓰이는데 그들의 근간은 뭐냐? 이더리움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펀더멘털은 계속 키워왔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불안 요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탈릭이 가격 이야기를 하고 개발자들의 가격 얘기를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비탈릭은 올 초부터 가격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 우리는 이 역할만 하는 거다. 우리가 0.16%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가격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이제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 터졌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비트마인처럼 4%대 아니면 샤프링크처럼 1%대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정말 비탈릭이 그 얘기를 한 지 몇 주 만에 이더리움 랩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자생작으로 나오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것도 나와서 우리가 기관 도입을 주도하겠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비난받던 가격 요소는 이더리움 랩스에서 이더리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에서 하겠다라는 대안이 알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것들은 다 나왔고 문제 제기도 다 됐고 이제 그 해결책이 하나 두 가지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정말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무너지는 가격 대비 펀더멘털은 깨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펀더멘털이 변함이 없다. 네. 그리고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지만 이걸 이미 다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럼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면은 점진적으로 성장 궤도를 좀 그려나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는 뭐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은 그 호재에 따라서 또 뭐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음.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굳이 좀 가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본다면 어떤 쪽을 더 보고 계신가요? 상방이 훨씬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나올 악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제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걸 먼저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터뜨릴 만큼 터져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은 나빠진 게 없고 자생적인 이제 회복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기관 시장이다. 제도권화 됐다. 이제 기관들 실제로 써야 된다인 건데 그 쓰는 거의 50% 이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기관들이 나온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에 사실 이더리움이 망하는 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냐 지금까지 얘기하던 디파이의 기관들의 전체적인 후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장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좀 비실비실 하더라도 그 큰 기관들이나 플레이어들이 그냥 들쳐매고 뛰는 상황들이 생길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절대로 월가가 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드캐리 해서라도 네. 일정 부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결국은 이더리움이 펀더멘털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한은 가격도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함께 꼭 같이 이제 언급되는 중요한 레이어 1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더리움보다는 가격 흐름도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네네. 특히나 이제 RWA 중에서도 주식 토큰 관련해가지고는 솔라나 기반 거래가 제일 좀 왕성하게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솔라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솔라나도 요즘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지켜지는 것도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채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보는 세 축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진영. 두 번째가 이제 솔라나 진영,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리플이라고 하는 XRP 진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어디가 한 군데가 절대적으로 이긴다라기보다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기업들이 채택을 하게 될 텐데 이더리움은 가장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만은 굉장히 잘 알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뛰어들 기업들이 쓸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리플은 그냥 기업들이 큰 개발력이 있지 않더라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솔루션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기관이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고 솔라나는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모듈화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 기업이 변화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훨씬 더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그런 큰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업의 준비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군데를 나누게 가는 건데 요즘은 왜 솔라나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시장에서 극 초기에 테스트를 하던 곳들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래도 뭔가를 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진취적으로 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토스에서도 이런 거 써보겠다라는 발표들이 있었던 것처럼 솔라나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이런 쪽보다도 훨씬 더 이제 최적화된 게 이제 자산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던가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L2들이 이더리움 위에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돼 있다 보니까 그거의 처리를 빨리 해줄 수 있는 L2들이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였다면 근데 말씀드렸던 건 토큰화된 자산은 RWA 시장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더리움을 먹고 있는 시장도 아닌 상황에서 솔라나는 이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그 관점에서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더리움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 시장이 아닌데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솔라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더 핫했을 때는 이더리움 위주로 갔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어. 노력들은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산 발행 쪽을 봐볼까라고 하면서는 이제 조금 더 솔라나 쪽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더리움도 계속 선호를 하지만 솔라나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기관들과 만날 기회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회사 뭐 주주사들도 있고 저희도 기관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들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향이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실물 자산으로 해보고 싶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더 올인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싶다. 음. 아니면 조금 더 재단에 의지해서 하고 싶다. 일단 난 솔루션만 써보고 싶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축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진영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토크나 증권, RWA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는 저희한테도 솔라나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솔라나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이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 이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너무 많이 변화되는 것들이 네. 느껴지고 네.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또 필드에 계실 때는 더 많이 네, 되게 맞습니다.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까지 알아봤고 XRP는 조금 뒤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는 사실상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네.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만큼 전통도 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사용자와 실사용성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하이퍼리퀴드가 네, 있습니다. 이 하이퍼리퀴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이퍼리퀴드는 이미 자리를 확실히 잡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처음부터 매출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된 상태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하이퍼리퀴드가 챌린지를 받던 건 그런 거였었어요. 그냥 너는 리테일용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실상이 없고 매출이 없고 이럴 때 하이퍼리퀴드는 어마어마한 실제 돈을 버는 프로젝트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모멘텀이 생겼고, 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인 이제 NYSE의 이제 모회사의 ICE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도 불과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보다 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하이퍼리퀴드가 더 많은 걸 해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로 얘기를 한 게 뭐였냐. 올해 2월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뭐, 나스닥부터 이러한 현물 거래소들 다 문 닫았을 때, 주말에 유가의 변동을 잡아내고 가격 발견을 한 곳은 하이퍼리퀴드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진화되어 있는 것들을 왜 규제 당국은 우리는 못하게 하냐라고 오히려 하면서 하이퍼리퀴드가 사실상 본인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을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가 한 정도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는 이미 미국 그 보수적인 금융권 내에서도 이미 벤치마킹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을 정도라서 앞으로의 어떤 협업이나 뭐 채택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기관형 블록체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표님은 좀 동의하시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이퍼리퀴드가 리테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리테일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 보니까 리테일이 많이 써서 그냥 리테일 것처럼 보였지만은 기관들이 쓴다라고 해서 못 쓸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은 리테일이 있는 곳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서비스를 더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점이면 장점이지 그게 단점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경쟁사들한테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너 좀 너무 리테일용이다라고 좀 비난하는 그런 앵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코인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디파이 이야기들도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뒤에서 좀 드릴 질문이지만 최근에 뭐 스탠다드 차타드가 몇몇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2030년까지 뭐 30배에서 40배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과 디파이 코인들 이 둘 중에서 투자 관점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위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서 저는 무조건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솔라나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것들은 증명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더 높고 활용률도 훨씬 더 높고, 그 이유는 뭐냐? 그 메인넷이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디파이다 보니까 근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고 상상할 수 있는 미래도 훨씬 넓다 보니까 훨씬 이제 크게 돼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화가 좀 더 되어 있는 편이고요. 다만 디파이에 대해서는 왜 수십 배 전망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기관이 온다, 토크나 증권이 온다, RW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RWA 시장이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46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460조 중에서 미국 국채를 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게 한 22조 정도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핫하고 토크나 증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한 1점 몇 조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을 때 거기 디파이 요소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자산들이 들어올 거고 하는 거면은 이미 지금 근데 되어 있는 RWA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전체 전 세계 실물 자산 경량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거의 10,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10,000분의 1에서 이 정도 쓰이는데 본격 채택화가 돼서 제도권이 들어올 텐데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도 디파이인데 그게 돼서 본격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작은 곳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잘하던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 여지가 크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래서 디파이 영역에서 각 섹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리퀴드도 마찬가지고 뭐 유니스왑일 수도 있고 아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디파이 테마들은 저는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그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곳들은 뭐 다른 곳이 나와서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최소한 2, 3등은 그래도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과점 후보 정도로 보더라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각 섹터별로 가장 우량한 코인들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은 전략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 자산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너무 초기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량 자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에서 우량한 거는 너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다만 그래도 그 시장의 개척자로서 작은 파이지만은 그 작은 파이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기관의 시대에 있어서 기관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해봤고 한 곳이 극도로 적다는 측면에서 그 기관들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하는 곳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더 거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희랑은 일 안 할 거예요. 너희 진짜로 할 거 아니면 너희랑 굳이 안 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본인들의 시간과 리소스를 아끼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러브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값과 을이 약간 좀 바뀌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실제로. 느낌들이.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너무 좀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법안이 올해 내에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구조적 특성들도 있는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자 상품으로 넘어가고 그 위에 이제 복합 금융 상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 논의 없이 이자 논의 없이 그냥 갑자기 상품 쪼개기 토큰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근간이 없는 상태에서 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원화가 없는데 주식 상품을 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성장을 애초에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자분들은 그게 우리 주변에서 금융권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접하는 정도겠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이제 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산관리사가 비트코인 몇 프로 담아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일상에서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한국과는 훨씬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많이 느껴지고 네. 우리가 또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